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TV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선 특집 방송 블루웨이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그 유명한 땅콩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지난 며칠간 있었던 대선 국면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팩트TV에서 대선 특별방송으로 준비한 블루웨이브는 전국을 푸른 물결로 뒤덮자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9시 두 차례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널리 소문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첫 순서 시작하기 전에 정말 저희가 기다리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나라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재명, 이제는 전 당대표가 되셨네요. 아울러 이제 후보가 되신 이재명 후보의 출마 선언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그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코너 야심차게 준비한 분이 계신데요. 우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블루웨이브를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텐데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매주 목요일은 대선 기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재명 전 대표의, 이재명 후보의 주요 일정을 위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대선이 며칠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54일. 정확하게 하시네요. 이 54일입니다. 이 일정이 얼마나 촉박하고 빡빡한 일정인지, 우리가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가야 될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일정표, 그래서 예비 경선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어떻게 경선이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제,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마쳤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부산의 북구갑 전재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예비 후보가 7인일 때 예비 경선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뭐 예비에 다 합해도 7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 경선이 없이 본 경선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케줄표를 다시 보시면 이번 주 일요일에 특별 당규가 제정되고 발표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을 한 경우에는 오는 1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때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될 것이고 16일부터 순회 경선, 본 경선이 예상되어집니다.
경선을 위한 후보 전국 순회는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강원, 제주 이렇게 순서로 4차례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선거인단 모집, 선거인 명부 확정이 그 사이에 진행돼서 23일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얼마나 살인적인 일정인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은 2017년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죠. 근데 그때 민주당이 2월 15일부터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했고 그리고 3월 22일부터 제주 대의원 투표를 시작해서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이렇게 투표를 거쳐서 4월 3일에 문재인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지금이랑 뭐가 달라 보이세요? 시간이 많이 없다. 맞아요. 이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너무 당연해서 각 후보마다 캠프를 1월부터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으니까 1월이면 정말 몇 달 전부터 캠프 자체가 꾸려진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일 기준으로 거의 3개월 전부터 그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고 전국 순회도 하고 예비 토론회도 2차례나 거치고 대선 토론회도 3회까지 하면서 후보를 선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은 너무 짧죠, 기간이. 그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네요. 그렇죠. 날짜로 따지면 2017년은 거의 2달 정도 경선을 준비했는데 이번 거의 2주 만에 경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등에서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된다. 일단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8년 전에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불거져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이것이 헌법 원리에도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와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인 거죠. 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우리 당이 13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이 있고 일반 당원이 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당원들의 후보 선출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어떻게 쉽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내릴 수가 있겠냐. 이런 인터뷰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의 대표자를 뽑기 때문에 네. 당원들의 당심도 반영되는 게 맞다. 당연히 네. 당원 주권 시대로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선거인 모집 없이 100% 온라인 경선으로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선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전체 일정을 한번 다시 세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이 4월 4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공직자들, 뭐 서울시장 아니면 뭐 장관. 네, 이런 분들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공식적인 대선 후보 등록일은 5월 10일, 5월 11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각 당이 당의 후보자를 지금으로부터 30일 안에 결정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의 선거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2일 밤 11시 59분까지 22일간 진행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거 벽보도 붙어져 있고 그리고 각 집에다가 공보물도 배부되는 시점이 바로 이 22일간입니다. 각 가정에. 네. 그리고 사전투표가 5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라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들이 갔다가 아니면 교외에 갔다가 투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투표를 하실 수가 근처에 있습니다. 있는 투표소 가서 맞습니다. 하실 수가 있다. 네, 가까운 투표장에.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21대 대선 본투표 날이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6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 시작 시간은 똑같은데? 끝나는 시간이 2시간 더 늦죠. 오후 8시까지입니다. 네. 이날은 임시 공휴일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마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간에 이 스케줄에 보시면 재외 투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외 선거인 등록 마감이 4월 24일이고 재외 투표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 동안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꼭 캘린더에 적어주시고 재외 선거인 등록도 하시고 투표도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사에 보니까요. 18명의 재외 선거관이 이번 주 해외 18개 지역 공간에 파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국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관위에 배정된 선거 예산이 재외 선거 비용 115억 원 포함해서 3,867억여 원이 배정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만큼 우리가 꼭 투표에 참여해야 될 것으로 당연한 국민의 의무를 행사하자. 맞습니다. 의무자 책임이고 권리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6월 3일에 투표가 진행되고 8시까지 마감이 되고 그다음에 개표 한 3시간 정도가 되면 역대 대선에서는 대체로 당선자 윤곽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전 20대 대선의 경우에는 출구조사에서 각 두 후보,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몇 % 차이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마음이 조마조마했다라는 기억만 나는데 몇 프로였나요? 그때 그 두 후보 차이가 1%포인트로 아주 근소하게 차이가 나서 새벽 4시 기준으로 98% 개표율이 진행이 돼서야 후보자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새벽까지 다들 마음 졸이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출구 조사부터 압도적으로 승리가 점쳐지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정말 필요한 국면이다. 이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당선되셔야만 동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일부터 민주당 선거에서 주요한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이재명 전 대표가 비전 선포식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몇 시에 하나요? 몇 시에 하는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10시. 아침 10시죠? 네, 아침 10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캠프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아주 메머드급 조직이 이 이재명 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경선 캠프도 원팀을 강조하면서 지금 인선이 꾸려졌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윤호중 선대위원장 그리고 강훈식 총괄본부장 등이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인선이 마무리 단계가로 보이고 그리고 확정이 되는 대로 저희 스튜디오에도 모셔서 지금 경선 캠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섭외 들어가신 거죠? 네, 섭외는 박장진 부대변인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섭외 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네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정말 핵심 관계자 모시고 여러분께 내부의 은밀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의 마지막 소식인데 주요 소식인데 이재명 전 대표가 드디어 책이 출간됩니다. 네. 그렇군요. 4월 15일 화요일에 출간이 되고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024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4월 4일 현재 파면 선고까지 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이재명 전 대표의 시각으로 쓰여져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고 네. 저도 굉장히 기대합니다. 이 모든 정명, 이름을 이게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국민을 위한 국민이 뭐였죠? 국민의 뜻을 합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아서 정치를 하겠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시는 거다. 맞습니다. 우리는 대의자일 뿐이다. 네.
이 선포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책 제목인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어제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으니까 한 부씩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네, 오늘 소식 거기가 마지막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앞으로도 주요 일정을 꼼꼼히 잘 챙겨가면서 소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소식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지혜 부대변인님이 맡아준 코너였습니다. 앞으로 더 촘촘하게 대선 레이스 동안의 여러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펄업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원 감사와 또 어제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불법 직권 남용입니다. 감사원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표적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정정당당하게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꼼수 검찰 수사 의뢰를 한 것인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단이 야심 있게 준비한 대선 특별방송 블루웨이브 두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에는 게스트가 계십니다. 중성동구 갑 국회의원 전현희 의원님이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블루웨이브 개막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편파 방송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편파 방송이라고 하시지만 또 아마 우리 팩트TV에서 여러 가지 팩트 체크하는 이런 정말 이번 대선에서 이 민주진보 세력이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당의 자랑 우리 상건 부대변인 이번에 되셨잖아요. 박창진 부대변인께서 진행을 하셔가지고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선 승리 위해서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파란 물결이 전국을 덮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잠깐 봤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시는 이 단아 모습 외에 마음속에 송곳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당 있게 그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김건희 명품백과 관련해서 불화살이라도 내가 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때 정의의 여신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간 급격하게 이 국정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기대한 소식이기도 했지만 또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잠시간의 이별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전 당대표님께서 사퇴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 대표로 3년간 이렇게 재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김대중 대통령 다음으로 오랜 기간 당대표직을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물러나면서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제 그동안의 소회를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함께한 최고위원들, 당직자들 격려를 해주셨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또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서 또 소회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대표님과 같이 이제 사진도 찍으면서 오늘 페북이나 SNS 보면 같이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공개 최고회의를 했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최고위 회의가 비공개로 돌아가게 되면 저희 이 부대변인단도 다 쫓겨나서 밖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는데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의원님이 어제 해자가 된 그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 혹시 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네, 사실 그 어제 이제 제가 우리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폭삭 속았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유명한 드라마에 넷플릭스에 나온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근데 제주도 방언으로 매우 고생하셨다, 매우 수고하셨다 이런 이제 제주도 사투리죠. 그래서 사실 어제 그래서 대표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또 좀 사연이 있습니다. 아, 네.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에 테러에 협박을 당하셨잖아요. 네. 뭐 러시아제 권총 테러 협박 뭐 이런 게 이제 저도 그 이제 테러 협박 메시지를 받았는데 아, 실제로 같이 우리 받으셨어요? 네, 지도부 의원들 몇 명이 이제 그 문자를 받고 제가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테러 대책위에서 성명서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지금 이 그 이재명 대표 테러 협박 이 문자에 대해서 좀 경찰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경찰의 경호를 강화해 달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대중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좀 당분간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고를 그때 테러 대책위에서도 드리고 비공개 최고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방탄복 착용하시고 경찰이 이제 경호에 직접 참여를 하고 좀 더 이제 경호가 강화가 됐는데, 근데 이제 외부의 이런 행사에 좀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 부탁을 했어서 대표께서 그때 하루 이틀 정도를 이 대중 집회나 행사에 자제를 하셨죠. 예, 나가지 않은 적이 있었죠. 사실 그 이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약간의 여유 시간이 생긴 거죠. 이 대중 집회나 행사에 못 가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때 폭삭 사과수다 이걸 보신 것 같습니다. 아, 몰아보기를 하셨군요. 그걸 보시고 최고위 비공개 회의 때 오셔서 아, 모처럼 내가 드라마 볼 시간이 없는데 이번에 그냥 그걸 봤는데 너무 감동스럽더라. 아, 진짜. 그리고 이 K 컬처, K 문화가 앞으로 전 세계를 정말 석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굉장히 섬세하고도 감동적인 드라마고 이런 드라마는 대한민국밖에 현재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보셨나요 혹시? 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펑펑 우셨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울어가지고 우리 여사님한테 안 들키고 그렇게 운다고 그렇게 숨어서 우셨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저랑. 그래서 예. 폭삭 속았수다가 나오게 그래서 된 거군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한 그런 이제 내용은 대표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발언을 하다가 대표님 하고 난 뒤에 그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애드립으로 한 번 더 폭삭 해 속았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재명 전 대표께서 생사의 위기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가지게 됐는데 여유를 즐기시려다가 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뭔가까지 네.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그 네. 드라마를 통해서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마 선언에 보니까요. 이 K 이니셔티브를 강조를 하고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민국의 K 문화, K 컬처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겠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그런 나라 꼭 만들고 싶다. 그런 이제 지금 출마 선언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가 네네. 제가 이제 1996년에 대한항공에 입사를 했는데 대학 4학년 때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를 다녀보면 전부 다 J-팝, J-드라마
네. 일본, 인류가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30년이 지나고 나서 K컬처가 네. 동남아시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될 네.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울러 우리 의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4월 4일 11시 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어디에 계셨고 또 그때는 어떤 소회가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도 우리 당에서는 최고위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는 항상 비공개는. 네,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공개 회의를 하고 공개 발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우리가 비공개 회의를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1시쯤 그 판결 선고가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공개 회의를 하는 도중에 대표실에서 이제 같이 보셨어요? 네, 그 방송을 같이 지켜봤습니다. 판결 선고를 시작할 때부터. 근데 사실 뭐 우리 지도부에서는 8대0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확신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긴장은 되잖아요. 그렇죠. 상식과 다른 네.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국힘이나 윤석열은 기각을 확신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긴장감에서 지켜봤는데 내용을 처음에 이렇게 뭐 이거는 그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하면서 쭉 판결문을 읽어가고 있는데 초반에 몇 번 들으니까 이거는 일단 직감적으로 파면이다. 이거는 뭐 지금 쭉 읽어가는 그 판결문 내용이 기각이 될 수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파면을 이제 확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파면 이렇게 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숙연했고요. 모두가 그동안 이제 정말 힘들게 싸워왔잖아요. 투쟁해오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동지애도 느꼈고 민주주의 소중함 또 민주당의 역할, 책임감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다들 숙연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막 박수나 환호성이나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밖에 기자들이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릴까 하고 다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당 쪽에서는 막 환호성이 터지고 박수 소리가 바깥에도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는 조용해가지고 그래서 안의 분위기는 뭔가 북받쳐오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많은 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옆에 김명주 최고 계셨는데 이렇게 주섬주섬하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 꺼내서 이렇게 닦으시고 저도 정말 막 눈물이 걸성걸성 나는데 참아야지 하는데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가 그러시더라고요. 전 의원님 이번에는 그냥 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걸성걸성하니까 참고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음껏 울 수 있을 때 또 울어야 될 그래서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손수건에 없어서 티슈로 이렇게 닦았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걸성이면서 그 북받쳐오는 이런 감정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책임감 이런 걸 생각하는 상당히 좀 숙연하고도 엄숙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겠네요. 네. 여기 현장에 또 계신 분이 질문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 얼굴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네, 잘 알고 한번 있습니다.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비상행동 영상팀이었어요. 네. 야오당 집회였나? 네. 네. 자주 안 오시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두 번이나 오셨는데 한 번 오셨을 때 차 앞자리 앉으셨는데 네, 네. 그 옆에 네, 네. 앉으셨는데 두 네. 분이 무언가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두 분. 네, 어떤 네. 이야기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블루웨이브 단독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네,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원래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그 옆자리에 저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니까 이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자리로 이재명 대표 옆자리로 가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 대표님, 제가 테러 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표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주의를 항상 살피고 보디가드가 되신 겁니까? 위에서 뭐 그 높은 건물이 없나 그때 또 건총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옆에 가서 대표님 오른쪽이 지금 비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다 하면서 자리에 가서 그런 걸 이제 농반진반 얘기를 하면서 그때 보면서 네. 서로 웃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전사라는 또 별명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 블루웨이브의 단독이 많습니다. 조금 무게 있는 얘기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탄핵 선고 이후에도 철면피 같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그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생기자마자 국민의힘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하냐 안 하느냐 역지사지도 아니고 이거 역반하장격의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내란의 힘이라고 부를 정도로 내란 세력에 사실상 동조하고 비호해 왔던 그러니까 내란에 책임 있는 정당입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두고 있고 또 실제로 이 내란 사태에서 계엄 해제 때도 사실 바깥 당사에 모여서 실제로 계엄 해제 대부분의 의원들이 해피했죠.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하고 오히려 체포를 저지하면서 한남동 찾아가서 그런 사저에서. 모습을 보였고 또 사실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해왔던 일련의 행동들이 이 내란을 비호하고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서부지법의 폭동에도 당의 몇몇 의원들이 사실상 비호하는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집회에 많은 당의 중진 의원들이 가서 극우 세력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거기에 또 사실상 선동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해왔던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다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정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승복하고. 내란 수계 윤석열이 1호 당원인 거기에 대해서 출당 조치하고 그리고 탄핵 결정 문제 물론 승복한다는 이런 메시지는 냈지만 그게 정말 진심으로 와닿는 그런 조치들을 하면서 해야 그게 진정한 승복이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내란에 동조했던 행태를 보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징계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내란을 청산하는 이런 조치는 거의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 기존의 내란에 동조했던 이런 것을 지우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란 정당이고 내란 수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책임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개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이 내란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그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단호한 심판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란에 책임 있는 세력들이 반성하고 그냥 고개 숙여서 자숙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개헌 얘기를 하니까
우르르 나와서 야 개헌해야 돼, 개헌해야 돼. 민주당 입장이 뭐야? 이재명 대표 입장이 뭐야? 이러면서 공세적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는 대선을 개헌 대선으로 하려는 이런 전략이 있다 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국민들의 명령을 완전히 거절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탄핵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은 개헌은 필요는 하지만 현재는 내란을 종식하는 것이 급선무고 그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다. 시급하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개헌에 찬성하면서 나오는 것은 그들의 그동안의 내란에 동조한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프레임을 전환해서 개헌 논의의 주체로 참여해서 대선에서 지금 다시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거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말려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말로 그 도둑 놈이 한 놈 있다. 아주 나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놈을 참가시켜서 앞으로 우리 도둑질 예방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만드는 국면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정도로 어이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적반하장 말씀하셨는데 적반하장이죠. 책임 있는 자들이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당이랑 이 호환 우리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려는 세력들이랑 맞짱 떠서 이런 개헌을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일이죠. 네. 자, 아울러서 지금 우리 영상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정광훈을 비롯한 국민의힘 또 소위 말하는 보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아스팔트 구두들과 손을 잡고 아유 감사해 보이고 있고 이것을 대선 국면에서도 여전히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때 뭐 경제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라든지 또 앞으로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면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지평을 넓혀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내란 사태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보수라는 울타리를 뛰쳐나가서 극우랑 만나서 극우와 한 몸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소수자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수라는 이 지평이 오히려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평을 넓혀서 이런 보수도 아우르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 집을 뛰쳐나가지고 극우와 만나서 극우와 한 몸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뭐 정광훈이나 손영보나 이 극우 아스팔트 극우들과 지금 국힘이 뭐 거의 행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소멸의 길로 간다. 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만큼 극우와 지금 손잡고 함께 갔기 때문에 다시 이 원래의 포지션으로 돌아오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태어났을 때부터 진보주의자였기 때문에 진보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보수 또한 뭐 가치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와 가는 길과 행동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근데 진정 보수라고 하는 좋은 보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남아 있는가 현 시점에서 특히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동의 반경 안에서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도 제가 조금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좀 보태면 민주당이 진보를 포기한 게 아니고요. 진보는 민주당이 추구하고 사실상 민주당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본값. 네, 기본이죠. 네. 그래서 그 진보의 가치 하에 이런 이제 중도와 보수라는 이런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이런 측면, 경제 안보 성장.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의 가치도 존중을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국민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유연성을 더 넓히겠다라는 얘기도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도 이 그 사회적 약자와 또 진보 개혁 아젠다 이거는 뭐 저희 정치를 하는 정체성이죠, 우리 의원님한테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은 이 진보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다. 이거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땅콩 갑질의 피해자 박창진이 그렇죠. 우리 국민 권익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고 있는 전현희 의원님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영상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오늘 이제 대선 출마 영상을 내셨는데 그걸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되고 싶다. 국민들의 도구로 써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는지. 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형식으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미리 제작을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면서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형식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아주 되게 소프트하고 네. 이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이미지가 세다라는 네.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입으신 옷부터 네. 이렇게 얼스 컬러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네. 그 지구를 닮은 색깔, 소프트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부드럽고 또 정말 이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 있는 이재명 좋은 도구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던데. 아주 인상이 깊었고요. 아주 신선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뜻한 출발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탁 꽂힌 것은 그 국민의 도구, 대한민국의 도구입니다. 제가 그 강남에서 선거를 출발할 때 제 캐치프레이즈가 이 국민을 위한 도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실상의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좋은 쓰임이 있는 사람이 네, 됩니다. 그게 이제 정치인의 이 기본적인 이제 자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뭐 공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도 그때 국민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이심전심이 네, 있으시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통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을 위한 이런 훌륭한 도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본 굉장히 자세가 좋은 정치인들은 네. 통하는 게 있네요. 베이스가. 네. 네,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우리 폭삭 속았수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우연히 이렇게 본 드라마, K-드라마 굉장히 감동 깊었고 전 세계에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표님 생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 표현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인의
이 그동안의 역사와 문화와 한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런 훌륭한 드라마가 나오고 이게 아마 전 세계 앞으로 대한민국이 K 한류로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K 이니셔티브, K 한류, K 문화 이런 거에 녹아나 있더라고요. 그 영상 네. 속에 그런 의미로 보이네요. 또 그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의 드라마가 이게 사실 전 세계를 움직이고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전 세계 1위를 했던 그런 드라마라 앞으로 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또 제가 승무원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인데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이제 중동 국가에서 대장금, 주몽 같은 드라마가 엄청난 히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방송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역사 드라마를 볼 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이나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역사의 흐름이 만들어낸 어떤 서사 그것이 이 드라마 속에 녹여져 있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일깨워주는 게 있다. 그게 저력인 거죠. 네.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그 긴 역사 동안 가져온 문화적 함량이라든지 다양한 스토리가 서사화돼서 누군가에 전달될 수 있다.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 같고 네. 정말 정치인도 그렇고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서사가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낼 것이다. 네, 이런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성장 분야 이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그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정보의 역할에 대한 이런 소신도 말씀을 하셨고 또 무엇보다 실용주의적인 그런 이제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실용주의 측면에서 하시겠다는 이런 이제 말씀도 한가 동시에 또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더 가치를 지향해서 또 온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까지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이 정말 지금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다 구석구석 찾아서 이렇게 잘 상징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진보는 성장을 도외시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과감하게 나는 성장도 감당해낼 진보 민주 세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가치 두 가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잘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인물, 능력 있는 인물이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다 보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런 얘기가 또 여러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당내의 이제 후보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안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당원들을 구분 짓지 말고 선거인단을 모아서 당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야당들 사이에서 이제 민주당이 제안하는 정당의 이런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서 재정당이 함께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이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의 벽을 허물고 함께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를 하기에 그 현실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지금 민주당은 지금 172석이라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말 거대 정당이잖아요. 당원의 규모도 뭐 당비를 내는 당원, 권리당은 또 당비 내지 않지만 민주당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당원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정당인데 이 정당과 다른 정당과는 좀 규모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또 내용적으로도 보면 이 합의를 이뤄내는
그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이 상당히 반대가 많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 쉽지 않은 제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 지도부에서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겠지만 현재 이렇게 조기 대선 국면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담아내기는 좀 어렵다라는 현실적 얘기를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선거 형식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 않지만 다만 이번 광장에서 윤석열의 파면을 함께 외치고 뭐 비상행동이라든지 촛불행동이라든지 오당 이런 또 많은 시민사회 세력들이 함께 동지로서 광장에서 함께 외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도 광주 비상행동 쪽에서 이 앞으로 집권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 이런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청서를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이제 거기에 참석을 했고 함께 했는데요. 그런 이 광장의 목소리,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목소리는 앞으로 자기의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할 경우에 그런 내용을 다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적 조건에 의해서 선거제를 바꾸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지만 네.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 역할은 충실히 해나가겠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최고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당대표를 대신해서 원내대표님께서 지금 역할을 하시겠지만 대선도 중요하지만 민생의 문제도 심각하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 문제, 국정 운영, 이 국정 혼란, 또 여전히 남아있는 내란 준동 세력들의 이런 암약들, 잔불은 어떻게 수습하면서 가겠다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내란 종식,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지금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는 이런 국민들의 전력기후가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민생을 보살필 것인가. 그래서 민생을 이제 챙기는 문제, 민주당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현재로는 내란 종식, 민생 안정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그거와 동시에 이제 경제 성장까지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과제인데요. 사실 민주당이 투쟁만 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사실상 뭐 저희들은 여당보다 더 정책과 민생과 경제를 그동안 계속적으로 챙겨왔다 이렇게 뭐 감히 자부하고요. 다만 우리가 집권당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실제로 정책으로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제도, 법 이런 거는 그동안 정말 많이 해왔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활동을 계속해 나가실 것이다.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보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상임위를 소집해서 일을 하는데 국힘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는 거의 소집이 안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정무위 소속인데 정무위 이제 법사위를 하다가 정무위로 이렇게 옮겨온 지 정무위가 공식적으로 딱 한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리 안 열리냐 했더니 저쪽 당 그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 아예 상임위를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상임위를 안 여니까 민주당끼리 모여서 정조위원회다 이래가지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계속 법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상임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정책과 민생과 경제를 그 어떤 당보다 열심히 챙기는 정당이고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더 이런 부분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이 급박한 국가의 여러 상황들이 변동이 많은 상황 중에서도 챙길 건 다 챙기면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선 국면 동안 또 어떤 네. 각오로 또 어떤 활동을 해나가실지 분명 이 국가의 운명을 지금 좌지우지할 진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위기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포부나 각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대선은 민주당으로서는 절대로 졌어도 안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선거다 생각합니다. 그게 단지 민주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뭐 대한민국이 곳곳에 망해가고 있잖아요. 뭐 민주주의, 뭐 헌정 질서도 무너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민생도 망가지고 외교, 국방 어느 곳에 무너지지 않은 그런 곳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G7에 2년 연속 이렇게 초청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회 G8 정도는 되는구나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이제 확실히 올라섰다 이렇게 온 국민이 자부를 했었는데 이 윤석열 재임 3년 동안 사실상 나라가 진짜 나락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망가진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는 이런 역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제로서 반드시 정말 절실하게 절박하게 대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부분에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또 지도부인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대선 승리에 적극적으로 제가 기여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책임감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네. 역량을 쏟아 부으실 각오로 임하고 있다. 네, 죽을 힘을 다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는 평소에 의원님은 모르시겠지만 주변에 의원님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수동 언니 있잖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자에 우리 이재명 이제 후보죠. 후보도 이제 출마 선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K컬처 우리가 가진 문화적 역량을 이제는 비즈니스화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의 한 축으로 삼을 수도 있는 이런 모델이 있는 아주 핫한 지역. 성동구, 성수동, 젊음의 힙한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수동 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모르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활동 또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해 나가실지 우리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팩트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선에서 열심히 승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대선 때는 서울이 사실상 국민의힘에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서울에서 승리하는 게 매우 필요하고 그것의 가장 중심적인 곳이 저는 이 성동이다 생각합니다. 한강벨트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 한강벨트의 중심인 성동 거기서 승리하면 이게 이제 한강벨트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성동에서는 특히 이제 성수동이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핫플레이스죠. 주말에 성수동에 가면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정말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네, 외국인이 그냥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오고요. 그래서 성수동에 오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K컬처 이런 것에 힘을 느낄 수가 있고 여기에 뭐 연예 기획사나 뭐 이런 또 아이돌 뭐 이런 기획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정말 젊음의 거리인데요. 여기에서 이 성수동을 중심으로 우리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우리 민주당과 함께하면서
대선에서 또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그 성동에 송정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벚꽃이 굉장히 유명한 벚꽃길이 네,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지역 주민들 만나면서 인사드리면서 유튜브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송정동의 벚꽃길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전현희 TV 맞습니까? 전현희 TV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정동 벚꽃길도 알리면서 또 조만간 우리 성수동과 또 우리 지역의 마장동 축산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동의 핫플레이스들을 알리는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젊은 층들의 지지 공감하고. 관심도 좀 이끌어내고 민주당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이고 이런 지역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와, 정말 오늘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성동구가 정말 현재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낙후한 지역으로 소멸될 수도 있었지만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MZ들이 모일 수 있는 포용성 있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하고 그걸 단지 우리만 즐기는 줄 알았더니 저 먼 나라에서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 현재 오랫동안 우리는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저력이 그만큼 크다. 이것을 어떤 정치 권력이나 어떤 리더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이 성동구다. 그래서 네. 성동구를 중심으로 이번 대선에 더 활짝 핀 꽃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성동의 주민들이 네. 성동 주민이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동을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성동에 살아요 이런 게 곳곳에 붙어 있거든요. 그만큼 성동인으로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부심이 이제는 성동뿐만 아니라 서울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아요 이렇게 쫙 퍼져나가면 대한민국이 여기서 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에서 말씀하신 K 이니셔티브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성동에서 그 역할을 하고 서울에서 그 역할을 하고 또 전국에 또 널리널리 성공을 하면서 전파도 하시고. 네, 그 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정말 오늘 블루웨이브 그 이름답게 파란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핵심 의원님, 네, 그 전현희 의원님 모시고 제가 좋아하는 성수동 언니 모시고 한번 오시죠. 거기서 유튜브 같이 한번 촬영하시죠. 알겠습니다. 언제든 저는 네. 참가할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밀한 얘기들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요. 의원님은 앞으로 자주 모셔서 저희가 이 대선 국면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각도로 한번 전해 듣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단이 열심히 있게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 대선 특집 방송 블루웨이브 다음 편도 기대되시죠, 여러분?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전현희 TV 지금 현재 7만 3천 명 정도 구독하고 있는데요. 우리 팩트TV 많은 우리 구독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전현희 TV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팩트TV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도 팩트TV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전현희 TV와 팩트 TV의 콜라보였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